오늘 이 시간에는 7호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7호가 상당히 좀 이렇게 이슈가 많고 또 분쟁도 많으면서 해석도 약간 좀 어려운, 실무적으로 문제가 제일 많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비율로 보면은 뭐 차입 연체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많지만 논쟁의 여지가 가장 많은 것은 이 바로 7호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임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런 거죠. 보통은 우리가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그걸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런 사유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하나만. 가나 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되면 돼요. 근데 가번, 요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뭐 도시 재개발 같은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을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우선 실무적으로는 가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보류하고요. 왜 가 부분이 제일 많이 문제가 되냐면, 나다는 비교적 큰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나 부분. 건물이 노후 훼손 때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쉽게 말하면 건물이 이제 이렇게 건축법상으로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 D 등급, F등급 이런 정도까지 아예 이렇게 쓰러진다든지 균열이 가가지고 아예 당장이라도 이렇게 위험한 수 있는 이런 부분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데, 이런 정도까지 건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건물은 세입자도 별로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가 부분이에요. 가 부분. 그러니까 건물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주변에 다 개발되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건물은 아주 저층이라서, 근데 자리는 아주 좋고, 그렇게 해서 건물을 헐고 또는 다시 리모델링을 할, 증축을 할 이런 필요성이 아주 높은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수익성을 높이는 차원, 이런 차원에서 건물을 다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나 부분보다는 가 부분이 절대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부분도 논란이 별로 없죠.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예정되는 경우, 그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 부분인데요. 이 가 부분,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이 규정이, 이런 내용이 종전 규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언제 바뀌었냐? 13년 8월 달에 바뀌었어요. 13년 8월 달에. 그러면 이게 왜 바뀌었냐라고 하면은, 자, 종전 규정에 따르면은 철거 또는 재건축이라는 임대인 필요에 따라서 재건축 갱신 요구가 일방적으로 이제 거절될 수 있는 처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전에는 2년짜리로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2년 지나고 나니까 건물주가 그 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니까 내가 갱신 요구를 못 해줘. 또는 이제 과거 일이기 때문에 지금 건물 회수 청구권의 논란은 별로 없었죠. 근데 그냥 그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를 들자면 너 갱신 못 해줘. 그냥 나가줘. 라고 하는 부분으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그런 재건축 사유를 이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그야말로 이제 임대인 필요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걸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한테는 상당히 좀 불이탑니다. 우리가 그 주거와 달리 상가 점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어떤 시설비, 투자금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2년 하고 이제 겨우 자리를 잡으려는 과정에서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임차인한테 손해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조금 악덕 그 임대인은 재건축 안 할 것처럼 이야기까지 해요. 그 2년을 놀리기가 싫어가지고 2년 임대료를 받으려고 자기가 사실은 한 2, 3년 뒤에는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재건축한다 그러면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냥 꾹 이야기를 안 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계약서에 사인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기 계획을 2, 3년 뒤에 그렇게 실행을 해버리면 임차인이 이제 뭐가 되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비판이 이제 쏟아졌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3년 8월에 그 법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다시 보시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시간 등을 포함한 설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요런 재건축에 관한 계획을 자세한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여야만 계약 갱신을 못 해준다. 또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제 방법으로 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엄격해졌죠. 엄격해졌습니다. 저는 이게 실무하면서 계약서에 이렇게까지 써놓은 경우를 사실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그런 건물에서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 또는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임대인이 계약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시작하면서 공사 시기 언제쯤 할 거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걸릴 거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경우 이거를 거의 못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정도로 법에서 정한 정도로 고지를 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임대차 계약 체결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임차인이 이제 영업을 하면서 투자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건물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런 고지를 하는 사람은 계약 체결을 못 해내고 그런 고지를 안 하고 슬며시 넘어가는 사람만이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제가 실무에 종사하면서 그런 계약서, 법에서 정한 이런 정도의 자세한 내용이 적힌 그런 임대차 계약서를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 겁이 나서 못 들어와요, 임차인이. 저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벌써 계약 문구 자체가 벌써 좀 이렇게 부담되는 문구잖아요. 언제 재건축한다. 시간이 얼마 걸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하면은, 이거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부담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엄격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예외 사유로 우리가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임대인이 있다면 상당히 자세한 법에서 정한 취지대로 자세한 고지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년 내 재건축 계획이 있고 임차인은 이를 감안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정도까지로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죠? 3년 내 재건축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법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자세한 계획, 건축 계획 이런 것들을 고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못 미치는 거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대구지방법원 2008년 판결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임차인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의 갱신 요구만으로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것은 사법의 대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상인법 10조 7호는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라고만 규정할 뿐 철거나 재건축의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그겁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전법 2013년 8월에 바뀌기 전 규정 철거 재건축을 위해서 철거 재건축의 이제 봅시다 하면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규정의 해석으로 임대인은 나 재건축해야 되니까 갱신 요금 못 받아줘 이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는 그런 사건에서 건물 명도 사건이죠. 명도 사건에서 임차인은 그렇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 법에 임차인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장했냐면 멀쩡한 건물인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 멀쩡한 건물인데 재건축을 위해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법령상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이게 굳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를 국한시키지는 않았거든요. 그죠? 그냥 임대인의 필요에 따라서 임대인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게 재건축 한다면 그것은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논의들이 2013년 8월 개정에서 반영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안전을 위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되면 그것도 사유로 하나 해주지만 굳이 이제 안전이 아니라 재건축 그냥 임대인이 필요에 의한 재건축이라면 그것은 자세하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고지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의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지금 노후하거나 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은 재건축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별로 크게 이제 논란은 없죠. 그다음에 자, 이 재건축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계약갱신 거절 이렇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재건축을 이유로 한 권리금 회수 청구권의 어떤 예외, 면제, 보장 의무 면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억울할 수가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그냥 임차인이 이 법 시행 당시 2013년 5월이죠. 2013년 5월 당시에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칙에. 그래서 그때 그냥 계약이 살아있는 임대차 계약은 무조건 다 뭐랄까요.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계약의 그러니까 이미 법 시행 전부터 이미 지속되어 왔던 그런 계약이죠. 그런 계약의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재건축 어떤 그걸 이유로 한 그런 부분이 되려 그러면 계약 체결 당시에 그런 자세한 고지를 한 경우여야만 너 보장 안 된다라고 적어뒀는데 이미 계약 체결 당시에는 법이 없었잖아요. 그 회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법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임대인으로서는 내가 법에 맞춰가지고 뭔가 예외 사유를 인정받고 싶어도 인정받을 수가 없는 이건 사실은 그런 임대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으로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임대인한테는 억울할 수가 있는데 계약의 해석상으로는 법의 어떤 문헌 이런 부분으로는 논란의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 임대인은 그런 계약은 결국은 주장을 못하는 거죠. 예외 사유를. 그리고 이제 취지가 동부법원 16년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도 이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건축 계획에 대한 자세한 고지를 해야만 회수방해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여지를 두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방법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법을 미리 알고 뭘 할 수는 없으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임차인의 어떤 손해배상,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부분에서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거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할 계획이었으므로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은 사실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은 재건축할 목적인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상임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피고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설거 재건축 계획을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도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임대인의 항변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